자, 동행호부터 진행할게요.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인 A, 코사인 B는 사인 C. 우리가 얘네들은 전부 다 길이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라 했고요. 2R분의 A 곱하기 2CA 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2R분의 C가 된다 했죠. 약분되고요. 똑같아서 지워지고요. 그래서 이 C를 넘기면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2C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C제곱이랑 마이너스 B제곱 넘기면 A제곱은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네, A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1이 돼요. 이어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2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n이라는 게 2-2의 n제곱분의 n 플러스 2가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1일 때 좌변 여기에다가 1 대입하는 거라서 2분의 1 여기까지만 더한 거고요. 우변은 여기다 1 대입한 거라서 2-2의 1제곱분의 3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이죠. 둘이 똑같죠? 그래서 성립한다. 자, 2에서 뭐 생략하고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2의 k제곱분의 k 더하기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k 플러스 1이 2-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 곱하기 2k 플러스 2. 흐름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거부터 하죠. 여기까지 더한 게 여기다 k를 대입한 거니까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얘입니다. 거기에다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k 플러스 1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얘는 지금 통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분을 하고 있는데 통분을 하는 과정으로 뭘 선택한 거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묶은 거예요. 묶은 겁니다. 얘를 이걸로 묶으면 k에다가 2를 곱한 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로 묶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빼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재에 있는 거랑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얘는 지금 이거 내가 보기에 잘못 타이핑 된 것 같은데? 해봅시다.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 k-1이잖아요. 그쵸? 근데 교재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이 k-1 대신에 2의 k 플러스 1 빼기 나라고 돼 있죠. 그럼 나가 얼마예요? k-3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요거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치? 교재에서는 2의 k 플러스 왜 이거 k 플러스 1이냐?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k-1이 되어야 하고 이 k 플러스 1하면 k-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따지면 2-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잠시만. 미안해요. 여기 k 플러스 2죠? 내가 잘못 썼네?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k 플러스 2, 잠깐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k인데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걸 잘못 썼죠. 이건 내가 잘못 쓴 게 맞아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 그래서 그럼 이것도 좀 달라지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를 첫 번째 거 제대로 안 보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자, 그래서 2의 k 플러스 1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2의 k 플러스 2 빼기 k 플러스 1 원래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교재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타이핑은 좀 옳은 것 같긴 해요. 얘를 계산하면 원래 이 문제대로라면 이게 2k 플러스 3이 돼서 2k 플러스 3은 아니죠. k 플러스 3은 지금 2의 k 플러스 1 빼기 나라고 돼 있으니까 나가 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2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k 플러스 3이 되고 이게 다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죠. 얘가 다였고요. 그래서 2분의 3을 여기랑 여기에 대입하는 건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대입하면 9가 돼서 5가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답이 없죠. 이유는 여기 타이핑 잘못된 거예요. 이거 1입니다. 1. 1이라서 여기가 그냥 나가 깔끔하게 k 플러스 1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답이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수정돼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게 맞았다. 오케이. k 플러스 1로 바꿔야 돼요. k 플러스 잠깐 2로 바꾼다는 게 맞아요. 2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죠. 말을 좀 계속 잘못하네. 네. 얘가 이 k 플러스 1로 돼 있잖아 교재에 맞지? 이 2로 바뀌어줘야 얘가 깔끔하게 k 플러스 1이 돼서 나랑 나가 좀 수정됩니다. 단은 어차피 똑같아요. 단은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16번 이어서 보도록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애가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sn이 나온 거죠. 일종의 sn이 나오면 sn-1이 2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1이라서 an은 sn 빼기 sn-1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의 n-1제곱이 an으로 결론 나겠죠. 이때 주의할 건 a1이 얼마냐 라는 건데 a1이 4라서 네, 이거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an은 결론적으로 얘만 쓰면 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 곱하기 3의 n-1제곱 곱하기 4 곱하기 3의 k제곱이죠. k제곱 계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6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첫 항이 1 대입하면 48이고요. 이게 공비가 9인 거거든. 이거 이렇게 탈바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계산하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게 되는데 8분의 48 하면 6 곱하기 3의 2n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근데 그게 지금 뭐래요? 6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래서 n이 얼마? 5가 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항 구했고요. 정말 곱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 B는 이 문자의 밑이에요. 그래서 3의 제곱이 공 B가 된다.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잘 짚어가길 바랍니다. 17번. 이의 SN제곱은 2분의 N 더하기 3이래요. 이상하다고 느끼죠? 뭐가? 지수에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달갑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편함을,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지수에 있는 게 불편해? 그럼 로그 쓰면 되죠. 로그 2의 SN제곱이 로그 2의 2분의 N 플러스 3이라 SN은 로그 2의 2분의 N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61까지 an 뭐예요? S61이지 뭐야? 로그 2의 2분의 64 뭐 32잖아요? 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죠? 아, 저 시그마 n은 1부터 61까지 an이란 건 S61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근데 이걸 로그로 생각 안 해도 뭐 물론 여기에 먼저 대입을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저 SN이라는 걸 위에 둔 상태로 푸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려놓고 푸는 게 그래도 깔끔하다고 느끼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걸 꺼내기 위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라고 하는 개념,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는 개념 잘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동해고 18번. fn이라는 애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n-1 더하기 n 곱하기 1.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왼쪽은 1, 2, n 이렇게 늘어나고요. 오른쪽은 미안해요. 이거 2가 아니죠. n이죠. 오른쪽은 n, n-1, 1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n 1씩 커지고 등차수열 1씩 작아지는 등차수열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거의 모든 시험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저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요령은 이렇게 보자고 했죠. 뭐냐면 어쨌든 이 두 개씩 짝지어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 합이 n 더하기 1이니 바뀌지 않는다. 얘를 k라고 했을 때 더해서 n 더하기 1이 되도록 식을 작성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줘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얘가 첫 항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지금 이 문제가 거의 한 5개 나왔는데 기출에서 아직까지 틀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복습을 안 했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의 k가 되는데 지금 원하는 게 fn이라는 애가 즉 시그마 똑같죠? 이걸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게 120이 되고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묶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 n 플러스 1이 돼서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720인데 3개 곱해서 720이래. 뭐예요? 8, 9, 10 곱하면 720 되죠. 그래서 8입니다. 적당히 자연수 대입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n은 8. 요거를 식으로 쓰는 거 자체가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숫자까지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걸로 쓰는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거 쓰는 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이어서 20번 보도록 할게요. S8 빼기 S6은 사실 A7 더하기 A8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7만 언급했다는 건 사실 A8이 0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기억이죠. A8이 0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S7과 S8이 같다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A8 더해봤자 똑같으니까, 그쵸? 그럼 지금 S7과 S8이 같다는 것도 누구랑 같은 거야? S6과 S9가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5죠. 그래서 니은이 말하는 거예요. SK, SN이면 K 더하기 L은 15다. 맞죠? 대칭성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새롭지 않아요. 지금 이 표현이 낯설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디귿, SK라는 게 공차가 음수일 때라고 했어요. 공차가 음수 점점 작아지고 있는 수열이다. 근데 SK가 0보다 큰 거의 개수가 7개냐? 아니죠. 아니에요. SK가 0보다 큰 건데 지금 S7과 S8이 같다는 거죠. 7과 8을 이게 2차 함수잖아. 그치? 7과 8을 대입한 게 같단 말이야. 그쵸? 7과 8 대입한 게 같죠? 그럼 누구랑 누가 같아요? 6이랑 9 같잖아. 맞지? 여기에만 7개 있어. 그럼 여기도 몇 개 있겠어? 7개 있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개야? 14개 있죠. 틀렸습니다. 어? 아, 오, 이거 예리했다. 다행히 디귿이 없었네요. 답이. 그러니까 기억니은 답이 없어서 실수를 막아줬네요. 둘이 같죠? 같죠? 그래서 7개가 맞습니다. 7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S7과 S8이 같기 때문에 집합 안에서는 하나 취급됩니다. 집합이잖아요. 여기 집합 SK라고 쓴 거죠. 맞아? 집합 SK라서 이게 중복을 되면 한 개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7개, 오른쪽에 7개. K는 SK가 0보다 큰 K는 14개가 되는 게 맞아요. 1부터 14까지. 근데 실제로 개수는 7개라고. SK의 개수는 7개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알았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질문? 이게 질문이 이런 거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요? 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먼저 말하면 둘이 같은 애가 존재해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둘이 같은 게 존재하려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한 100만 개쯤 가면은 걔 마이너스 한 1억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맞죠? 되게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계속 작아져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마이너스 1억 이런 거 더할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쪽이 있어야 돼요. 쟤는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니라 얘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SN의 합을 잘 들여다보면 등차수열은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개수인데 지금 얘가 n제곱의 개수죠. n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죠. 5번입니다. 21번.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K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해서 절대값 AU, 절대값 H. 이 둘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같지 않잖아요. 왜 같지 않아요? 둘 중 하나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면 이건 절대값 숫자에 대한 가늠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쵸? 똑같다고. 당연히 똑같다고. 근데 달라졌잖아. 왜 달라졌어? 얘는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이게 이거죠. 1 빼기 2랑 절대값 1, 절대값 마이너스 2 이런 거죠.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얼마예요? 1이잖아. 그쵸? 줄어들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발견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 마이너스 붙는지 플러스 붙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5 더하기 A7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나눠야 돼요. 이거냐? 이거냐? 이거를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이거라면 A5가 지워지고 A7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A5 더하기 A7인 얘가 지금 플러스잖아. 그치? 그래서 A6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면 A5 더하기 A7이 A6의 2배잖아. 그쵸? 그러니까 A6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낸 상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랑 지워지니까 A5가 3이고 두 번째 A6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상태. 두 개가 제시된 겁니다. 1번인지 2번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절대값 A K 69라고 했어요. 자, 1번의 경우에서는 A6까지는 플러스고 A7만 마이너스예요. 즉 이게 A1 69라는 애가 A1, A2, A3, A4, A5, A6 빼기 A7이 됩니다. 이게 돼요. 그렇죠? 얘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얘가 마3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마3이라서 A7이 마3이니까 얘 자체는 플러스 3이고 넘기면 66이라는 애가 A1, A2, A3, A4, A5, A6이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관건인 건데 뭐가 관건이냐면 이거 식을 뭐라고 쓸 거냐 an 이라는 것을 a 더하기 d에 n-1이라고 쓴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저거부터 이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A7이 마3이라는 것부터. 그래서 그게 귀찮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A7이 마3이잖아? 그러니까 A1을 마3에서 7D를 뺀 거다. 6D네. 이렇게. 여기에서 6D를 더한 게 A7이잖아요. 거꾸로 가자는 거죠. 마3 마이너스 5D. 마3 마이너스 D의 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쉽죠. 서탕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몇 개? 6개. 그래서 22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D. 그래서 D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거 구했어요, 그러면.
이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4 막항. 그럼 A10은 뭐냐면 A7에서 D를 3번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 더하기 AN을 A 더하기 D N-1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한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몇 줄 더 줄일 수 있긴 해요. 물론 이 몇 줄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 라고 하면은 그 몇 줄을 더 쓰는 것도 괜찮지만 연습도 안 해보고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네, 반대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여기가 얼마죠? 21이고요. 15 했으니까 6, 3, 30이 돼요. 답은 32겠죠. 그럼 2번이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은 69라는 애가 A1부터 A5까지 더하고 마이너스 6A6 마이너스 A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1이라는 것은 3, A5가 3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4D 3 마이너스 3D 3 마이너스 2D 3 마이너스 D 더하기 3 마이너스 3에서 D를 더한 놈 3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D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서 원래는 3 플러스 D 3 플러스 2D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러면 마3 마3 3 3 지워지면 하나 둘 셋 9 마이너스 13D가 69가 됩니다. 즉 13D가 60이 되고요. D는 분수가 떠요. 땡. 이렇게 지워집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변형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 변형한 거라서 모의고사 문제 자체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A6과 A7이 그러니까 A6의 부호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모르는 부호를 추정해서 나누어서 각각을 계산하면 문제에서 말하는 정수라는 멘트에 어울리도록 나온다. 사실 이 정도면은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 학교 같은 경우면은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정도 가장 어려운 문제. 알았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럼 다 해봐야 되냐요? 네, 이건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냥 태생이 그렇습니다. 등차수열 문제 어려우면 이렇게 돼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래도 나름 한 4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였으니까 충분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2번) 좀 기니까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요. 22번 보도록 합시다. 네, 다녀오세요. 자, 여기는 지우고 지는 그림부터 그리죠. 이게 슬슬 이게 삼각함수 활용 파트, 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의 넓이 파트가 마플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곧잘 나오고 있는데 어려워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되게 힘든 작업이라고 아는데 도형 문제 고민 안 하면 절대 시험 중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내 설명만 들어서는 절대 시험 중에 못 풀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도형은 기본적으로 그냥 독하게, 그러니까 학술적 용어로 모두 다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중복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점이 뭘 의미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단어를 표현할 만큼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쳐다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도형에서도 볼 수 있고 이 도형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각도라는 것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 합니다. 원래 이걸 기르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의 심화 파트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안 하고 넘어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도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중학교 2학년 도형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 결과가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적어도 여기 모의고사에 있는 정도, 기출에 있는 정도는 풀려고 해봐야 돼요. 그 정도로도 쳐다보지 않으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 이해해도 문제 보면은 뭐 해야 될지 가늠 안 돼요. 정말입니다. 진짜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 쉽게 못 건드려.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도형 문제는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그냥 이 문제, 이런 유형 하나 반드시 나오고요. 미적분에서도 하나,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과는 3문제예요. 문과는 뭐 한 문제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익숙해지긴 해야 돼요. 자, 2와 2와 2가 있습니다. 2루트 2가 써져요. 1대1 때 루트 2는 우리가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여기 D라는 놈이 135도라는 게 써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변과 끼인 각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죄다 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생각을 해요? 이 x를 구할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x라는 것이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8은 자, 여기 지금 이름을 보여야겠죠? A, B, C 삼각형 A, B, C가 아니죠? A, D, C 안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8은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x 플러스죠.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x가 근해 공식 쓰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P 더하기 Q 루트 3 이따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CDE에 여기죠. 여기에 선을 그어서 2라는 점을 잡고 요거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사인 법칙인데 지금 여기 길이를 하나 알았잖아. 그쵸? 그러면 CD의 길이를 내가 하나 알았다면 그걸 통해서 적어도 여기 길이에,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여기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따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작업을 좀 수고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잠시만요. 잠깐만 여기가 (135도) 45도 여기에서 저거를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를 건드려야겠죠? 근데 저거를 풀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각선이 만나는 점 ADC가 CBA가 90도 CDE 조기 CD 뭘로
구해야 되지? 세타 135도 마이너스 세타 이것도 상관없고 AB, AD, ABC 이것도 이거고 대각선 만나는 점, 각도,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로 쟤랑 쟤를 구해줘야 되는데 길이를 T BD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BD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정삼각형일 것 같긴 한데 정삼각형이라는 보장이 지금 안 보이죠. 필터, 실수. 135도. 일단 방향성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게임각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대각선의 교점과 관련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사각형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얘 길이랑 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구할 수 있으며 전체 사각형 넓이는 우리가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두 변과 끼인각으로 구할 수 있으니 그걸로 저기 있는 주황색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이제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나의 방향성이야. 일단 가정해 둔. 문제는 이제 B와 D의 길이를 구하려는 과정이 필요한데 걔를 구하려면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게 문제가 생겼죠. 뭔가 편한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길이를 우리가 문자로 좀 잡아두고 그 다음 각도에 대한 정보도 없고 각도에 대한 정보 없고 30 12A가 90도 AB, AD, BC 이 135도 45도 40 네, 이건 근데 좀 까다롭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나? 우리가 135도라는 거 보면 우리가 45도 특수각이잖아요. 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에 연장선과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45도라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요? 그럼 여기가 2인데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2, 루트 2라서 여기가 2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보면은 루트 2와 2루트 2죠. 근데 직각삼각형이잖아. 뭔 말이에요? 여기 30도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이 돼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45도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이 사각형에 대해서 총 360도여야 되는데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지금 165도, 여기가 15도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네, 30도가 60도가 됩니다. 즉 삼각형 ABD가 정삼각형이라서 BD의 길이가 2가 되고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사인 2 이렇게 쓸 수 있죠. 거의 2분의 1. 이게 대각선이 주어졌을 때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삼각형 두 개의 넓이로 따지면 삼각형 두 개의 넓이죠. 요거랑 이렇게 생긴 놈 더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더하면 2고요. 아까 아래 거 더하면 2고요. 위에 거 더하면 2분의 1 곱하기, 이거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2 곱하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사인 135도가 됩니다. 사인 135도는 어차피 루트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루트 3 얘가 돼요. 루트 약분하면 루트 3 빼기 1 되거든. 이게 계산하면 1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얘가 사인 2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인 법칙은 이 R이라는 애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자 X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서 이게 1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 더하기 1분의 2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최종적으로 유리화를 해주면 이 2분의 날라가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루트 2가 뜨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루트 2가 뜨면 좀 그래서 ABCD가 2루트 2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2분의 1이고 사인 135도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분의 1 계속 곱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서 루트 3 더하기 1이 되고 그럼 사인 2가 여기 잘못 썼죠. 이 루트 2가 살아있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루트 2분의 9 그럼 계산하면 여기가 4가 되네요. 이러면 좀 깔끔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8 마이너스 4 루트 3 둘 더하면 최종적인 답은 4가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네요. 저거 안 보이는 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자, 그래도 방향성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각형의 넓이랑 관련을 짓고자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랑 관련된 것 중에 아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사각형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것과 관련짓기 위해서 여기 밑에 있는 삼각형 두 개 더한 것과 저 대각선 끼인 각 2분의 1 하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었고 여기는 이미 구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저 y를 못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것을 뭘 이용해서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새로운 도형을 찾아서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BD라는 걸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렵네요. 저 BD를 구하기 위해 정삼각형이라는 거 사실 시험 중에는 때려 맞춰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렇게 길이 되게 좀 깔끔하게 줬죠. 그래서 모양이 되게 깔끔하게 줬죠. 정삼각형인 것 마냥.